제가 이제 오늘은 미중 무역전쟁의 총 정리를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팩트를 좀 보도록 합시다. 현재 진행됐던 내용들이 대략 미국은 5,050억 달러를 수입하고 수출은 1,300억 달러죠. 그러니까 이제 무역 불균형이 있으니까 관세 매기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340억 불은 얼마 안 돼. 5천억 중에서 뭐 7%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보복하면 2천억 달러 관세 매기겠다, 트럼프가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또 보복하면 5천억 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과연 이유가 뭘까? 이유를 알아야, 이제 원인을 알아야 해결점을 아는데, 원인은 패권 싸움이라고 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 했지만 중국은 패권 싸움을 시작했어요. 이전부터. 크게 보면 이게 문제다. 패권 싸움을 하자, 이거. 뭐 보시면은 중국이 2050년도에 미국을 뛰어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일본, 독일을 넘어서 미국을 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은 미사일도 막 개발을 해요. 지금 엄청 개발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도 지금 2척인데 7척까지 늘리겠다고 하고 있죠. 극초음속 무기가 미국을 넘어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투기 내용도 좀 보시면은 F-35 개발하는 데만 1,500조가 들었는데 중국의 J-31 전투기는 어떻게 이거를 했냐면은 여기 밑에 내용을 보시면 해킹을 통해서 전투기 설계와 관련된 막대한 정보를 수집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서 누구는 1,500조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베끼기는 엄청 잘하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베껴간 거예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재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중국이 미국의 재산을 훔쳐가고 있다, 지식 재산을 훔쳐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도 지금 심각합니다. 여기 지금 그림 보시면은 중국이 이만큼 우리 영해라고 하고 있거든요. 국제법상으로 중국의 영해가 아니라고 확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기타 필리핀이라든지 여기에 배 들어오면 신고해라, 여기 우리 바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공섬 같은 경우도 이 주변에 있는 뭐 섬이 아닌 암초 같은 걸 다 섬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죠. 이런 어떤 일련의 군사 걸기,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 했지만 사실 영토 확장도 하고 있는,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의 동맹국가들 대부분이 항해 자유작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막 지나다닙니다. 일반 배가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군함들이 지나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중국과 뭔가 무력 마찰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역전쟁 이외에 이면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 이것이 문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핑계일 뿐인 거죠. 무역전쟁을 왜 일으켰을까? 미국이 얼마 전에 시진핑이 700억 불을 수입액을 늘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대중 수출액이 1,300억 달러거든요. 이거 2,000억으로 늘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되게 좋은 카드예요. 근데 트럼프가 까버렸죠. 까고 나서 340억 불에 관세 매기겠다 했어요.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700억 불 더 사주겠다고 한 조건이 훨씬 좋은 조건이에요. 근데 관세를 매기겠다, 뭔가 뭐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지금. 결국에는 이 이유가 무역 적자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뭐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역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나라고, 그 가장 크게 보면 원인은 중국의 패권, 미국을 넘겠다, 감히 우리를 넘으려고 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동을 걸기 위한 모습이 현재 무역전쟁, 통상 무역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왜 지금인가요? 왜 지금인가? 왜 지금 이 무역전쟁이 지금 시점에서 벌어졌는지를 궁금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트럼프는 정치인이고 사업가다. 왜 지금이냐? 저는 이거를 쇼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는 쇼다. 물론 크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쇼다. 정치인한테 필요한 것은 표입니다. 표. 근데 트럼프한테는 남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 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언론이라든지 여론이 트럼프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입법부까지 잃게 되면은 탄핵당할 수도 있습니다. 레임덕이 올 수 있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어떻게든 이 싸움을 이겨야 돼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트럼프는 현재 마케팅 중이다. 어떤 마케팅? 지금 보면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러스트벨트한테는 안 좋습니다. 전통적인 트럼프의 지지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좀 러스트벨트가 피해를 보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원 선거는 인구에 비례해요. 대통령 선거는 줄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를 확실히 밀어주는 그런 줄을 먹으면 되는데 이번에 하원 선거는 인구 비례해서 표를 따내는 겁니다. 당선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지금 전략을. 마케팅 방법을 바꾼 거예요. 좀 다수가 환호할 수 있는 마케팅으로. 그게 뭐냐면 애국심 마케팅입니다. 공공의 적을 만든 거죠.
중국이라는 공공의 적을 만든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로 뭉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 이슈가 터질 때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36%였던 지지율이 현재 최근에 45%까지 끌어올린 거죠. 중간선거의 전망이 대략 공화당이 훨씬 우세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지금 원래는 지고 있었어요. 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이슈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결국에는 지금 표를 더 갖고 왔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러스트벨트가 좀 더 피해를 봐도 더 많은 사람들을 표심을 따낼 수 있는 그런 마케팅. 그럼 다수가 좋아하는 거는 애국 마케팅이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둘 다 보수입니다. 미국은 좀 더 보수가 있고 좀 더 자유가 있고 이런 거죠. 북핵도 마찬가지예요. 북핵 문제도 결국에는 사실 공공의 적이었죠. 미국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공공의 적인데, 그 공공의 적을 이제는 평화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라는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마케팅을 하는 동안에 과연 북핵 위험 이 이슈가 위험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평화라고 얘기해왔는데 여태까지 쉽지 않아요. 이것도 결국엔 마케팅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중국은 과연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중국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전에 해놓은 내용이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다. 삭제가 됐네. 응? PPT 중요한 결과 PPT가 삭제가 됐네. 중국은 버틸 수 없다. 왜? 만약에 여기서 무역전쟁을 확전을 시켜버리면 전 세계의 GDP가 1% 정도 빠진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은 망할 수 있어요. 찢겨나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러시아처럼, 구소련처럼 찢겨나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버틸 수 없어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이 위험해진다. 미국은 수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전체 GDP 차지하는 비중이 7%도 안 됩니다. 근데 중국은 다르죠. 20몇 % 되죠. 그러니까 훨씬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싸움을 계속하면은 중국이 손해예요. 그래서 물밑에 화해 제스처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벌써 오늘도 뉴스 나오죠. 최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까? 중국은 일정 수준 이익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율 조정 못하고, 뭐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뭐 지준율을 인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위안화에 뭐 절하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무역에서 조금 더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설사 외부 변수가 있더라도 자기네 유리하게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 왔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말 그대로 좀 자유롭게 시장 질서에 맞춰서 정부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는 천천히. 근데 미국도 당장의 확전은 피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2천억이라 5천억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진짜 이 일을 벌여서 사고를 치겠다. 이게 예를 들어 선거가 아닌 다른 시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면은 좀 위협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엔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 하필 왜 지금 시점이냐 이거예요. 선거를 3개월 앞두고 거기에 2천억 달러, 5천억 달러 이렇게 엄포를 놓는 거는 빨리 싸움을 끝내자 라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제가 판단할 때 위안화가 상당히 강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걸로 봉합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마치 1985년도의 플라자 합의처럼 엔화가 달러당 240엔 하던 게 1년 만에 120엔까지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구매력이 증가해서 뭐 소니라든지 이런 굵직한 기업들 일본에서 막 다 사갔거든요. 중국의 구매력이 확대돼서 관련한 뭐 구매력 확장과 연계된 산업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면 원화 가치도 어느 정도는 70% 따라간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위안화 초강세가 벌어진다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릴 가능성이 높죠.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건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해결된다면 이런 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뭐 관련한 내용들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되는 건데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수혜고 막 이런 것들은 근데 앞으로를 예측한다면 굳이 이런 그림들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제 몇 가지 뉴스들을 챙겨 보면은 시진핑이 관영 매체의 트럼프 비판을 삼가라. 트럼프의 자동차 금융 개방 카드를 내밀었다. 4월 달에. 시진핑이 중국의 기술 수준을 과장하지 마라. 자꾸 언론에서 과장하니까 미국이 우리 때리는 거 아니냐. 지금 바짝 엎드린 상태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우리를 때리면 우리는 뭐라고요? 펀치를 날린다고? 아까 시진핑이 선조들이 물려준 영토를 한 뼘도 내줄 수 없고 뭐 이쪽에서 뭐라고 했지 얘가? 여기는 안 나왔네. 누가 뺨을 때리면 우리는 뭐 펀치를 날린다고 했나? 뭐 그런 식의 어떤 코멘트를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그렇게 말은 좀 과격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물밑에서는 지금 굉장히 가파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무역 전쟁의 승리자는 누가 될 것이냐?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만 봐도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국 증시는 미국의 나스닥 종합지수를 볼까요? 지금 3시 1분이죠. 나스닥 종합지수는 거의 제자리 올라왔고요. 상해 종합지수는 무지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현재 무역 전쟁이라고 불리는 지금 이 이슈가 누가 승리자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뭐가 대등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대등한 싸움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었죠. 무역 전쟁은 쉬운 일이다. 이런 코멘트를 당선되기 전에 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나중에 진짜 중국이 힘이 세져서 지금의 어떤 흐름으로 간다면 정말 세질 수 있거든요. 막 기술 탈취해 오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도 다 가져갔잖아. 지금 LCD 벌써 뺏겼죠.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기업이 됐죠. BOE가 LG 디스플레이보다 하나 둘 다 기술을 탈취해가고 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만히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죠. 길게 보면 이 싸움은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확전되느냐 아니냐 이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시점은 그 단순히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표를 얻기 위해서. 여기서 확전이 되면 선거 전에 표 다 날라가요. 선거 전에 표 다 날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은 지키겠죠. 표는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선들이 있을 거고 그 지점까지는 아마 시끄럽게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일단 우리 형님들이 걱정하시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뭐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은 좀 흔들흔들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당장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예상해 드렸듯이 문제가 중국이 이제 지금 바짝 엎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를 들어서 위안화 절상 작업을 뭐 인위적으로 계속 한다. 인위적으로 뭘 한다라는 통화 정책에 인위적으로 개입한다는 거는 기축 통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통화는. 통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하는 통화는 기축 통화가 될 수 없어요. 그런 효과도 있겠죠. 감히 달러화에 도전을 해 너네 바짝 엎드려 해서 위안화 절상 작업을 만약에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높이겠다. 그런 어떤 전략적 합의를 이룬다면 수익은 줄어들겠죠. 어떤 원가 경쟁력에서 그동안에 유리했던 중국이 그런 부분에서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어떤 무력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많이 편안해지겠죠. 그런 카드로 결국에는 합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대북주도 결국에는 그런 관점인 거예요. 올해 내년에 어떻게 잘 내서 우리가 진짜 평화가 올지 모른다고 했잖아. 난 몰라요.